여러분이 바로 게스트 부동산 지식과 투자 스토리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메모리 I want podcast.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아이원 팟캐스트의 진행자 네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원 리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복잡한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NSW, 특히 시드니 지역의 학군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긴 하거든요, 이게.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정확한 정보 없이 결정하기엔 너무 큰 투자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실제로 2024년 HSC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어요. 25년간 1위를 유지했던 제임스 루스 하이스쿨이 62.9%의 Distinguished Achievers 비율로 2위를 기록했고, 노스 시드니 보이즈 하이스쿨이 64.9%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이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크로우즈 네스트 지역의 노스 시드니 보이스 하이 캐치먼트 주변 부동산 문의가 급증했다는 그런 업계 보고도 저는 간간히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학교 순위만 보는 게 아니라 NSW 교육 시스템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 유형별 특징, 지역별 상세 분석,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의 접근법까지 정말 포괄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추측이나 소문이 아닌 2024년 공식 HSC 결과, 뉴 사우스웨일즈 디파트먼트 오브 에듀케이션 데이터,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분석 기관들의 최신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사실들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님들과 투자자분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어요. 이론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들도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정말 이번 팟캐스트는 첫 회인 만큼 정말 알찬 정보로 가득 채워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NSW 교육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뉴사우스웨일즈에는 크게 세 가지 학교 운영 주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부 운영 공립학교로 전체의 67%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가 카톨릭 교육청 소속 학교들이 18%,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 사립학교들이 15%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세 카테고리가 단순히 운영 주체만 다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각각 완전히 다른 입학 방식, 교육 철학, 그리고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중에서도 특별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바로 셀렉티브 스쿨인데 이게 뉴사우스웨일즈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NSW에는 총 17개의 완전 선택적 고등학교, Fully Selective High School과 26개의 부분 선택적 고등학교가 있어요. 완전 선택적 학교는 모든 학생이 입학 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부분 선택적 학교는 일부 클래스만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에요. 이 선택적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정말 치열해요. 올해 기준으로 약 18,500명의 학생이 응시해서 4,200개의 자리를 놓고 경쟁했거든요. 성공률이 약 한 22%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더 놀라운 건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고서에 따르면 응시생의 90%가 사교육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선택적 학교를 둘러싼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지표죠. 그러면은 일반 공립학교는 어떻게 입학하나요? 여기서 바로 캐치먼트 에리아 개념이 등장해요. 이게 바로 학군이라고 불리는 지역적 경계선입니다. NSW Department of Education에 따르면 모든 공립학교는 지정된 캐치먼트 에리아가 있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커요. 그렇죠? 좋은 학교의 캐치먼트 에리아 안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할 점이 있어요. 캐치먼트 에리아는 고정된 게 아니라 인구 변화, 새로운 학교 건설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웨스턴 시드니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많은 학교들의 캐치먼트 에리아가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현재 캐치먼트만 보면 안 되고 향후 변경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NSW 정부의 2024-25 예산안을 보면 웨스턴 시드니에만 새로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들이 대거 건설될 예정입니다. 박스힐 지역에만 새로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한 개씩 신설된다고 발표됐거든요. 이제 HSC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게 학교 순위를 매기는 핵심 지표거든요.
이 HSC는 Higher School Certificate의 줄임말로 우리나라의 수능과 비슷한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각 과목별로 밴드 1부터 밴드 6까지의 등급이 있고 가장 높은 밴드 6를 받은 학생들을 Distinguished Achievers라고 불러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전체 응시생 중 Distinguished Achievers의 비율이 공개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학교로 평가받는 거죠. 네, 2024년 기준으로 상해 학교들의 Distinguished Achievers의 비율을 보면 노스 시드니 보이즈 하이가 64.9%, 제임스 룰스가 62.9%, 시드니 그래머 스쿨이 56.4%예요. 일반적인 학교가 5에서 15%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차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 수치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이에요. 선택적 학교들은 애초에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하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공립학교 중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학교들이 더 주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링포드 하이스쿨 같은 경우 선택적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2.34%의 Distinguished Archivers 비율을 기록했어요. 이런 학교들이 바로 숨겨진 보석이라고 불리는 곳들이죠. 입학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교육 수준은 높은 학교들 말이에요. 이제 각 학교 유형별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택적 고등학교부터 알아볼까요? 선택적 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학업 성취도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제임스 루스의 경우 전교생이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아요. 네, 하지만 레딧의 시드니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지적이 있었어요. 제임스 루스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가지만 수십 시간의 사교육과 시험 대비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선택적 학교들의 학생 구성을 보면 99%가 1세대 또는 2세대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들 가정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질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학교의 또 다른 특징은 학업의 활동 외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점이라는 점이에요. 롤 시드니 보이즈 하이와 시드니 보이즈 하이를 비교한 보드 오브 스터디스의 분석을 보면 롤 시드니 보이즈는 학업에 더 집중하고 시드니 보이즈는 더 균형 잡힌 경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일반 공립학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카테고리에서 정말 뛰어난 학교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먼저 칼링포드 하이스쿨의 경우를 보면 2024년 HSC에서 22.34%의 Distinguished Archivers 비율을 기록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이는 많은 사립학교들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에핑 보이즈 하이스쿨도 마찬가지예요. 18.76%의 성과를 거뒀는데 이 학교는 특히 스템 분야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네, 흥미로운 건 Better Education의 데이터에 따르면 칼링포드 하이의 성공률이 18.6%, 에핑 보이즈 하이가 17.4%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각 학교의 특색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네, 칼링포드 하이는 더 포괄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에핑 보이즈 하이는 남학교 특성상 더 집중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해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라는 조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립학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이 부분이 비용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영역이거든요. 네, 맞아요. 2024년 시드니 사립학교 학비를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그 시드니 그래머 스쿨이 연간 약 38,000불, 크랜브록 스쿨이 49,521불에 달해요. 6년간 총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 대충 20만 불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네, 한화로 잠깐 이게 얼마야? 한화로 약 1억 8천만 원 정도예요. 네네. 근데 하지만 사립학교만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는 작은 클래스 사이즈예요. 맞아. 네. 공립학교가 보통 25명에서 30명인 반면에 사립학교는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더 개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둘째는 네트워킹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시드니 그랜마나 아니면 녹스 그랜마 같은 전통 명문학교 출신들은 졸업 후에도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쵸.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 장점이죠. 맞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에요. 대부분의 명문 사립학교들은 최첨단 과학실, 스포츠 시설, 예술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학업 성취도만 놓고 보면은 어떻죠? 여기서 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쇼콜리 프레브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시드니 걸스, 시드니 보이즈 같은 전통적인 선택적 학교들의 순위가 하락하는 반면 시드니 그래머, 녹스 그래머 같은 사립학교들의 성과는 상승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들이 더 균형 잡힌 교육에 집중하면서도 학업 성취도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어요. 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적 학교들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오히려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톨릭 학교들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이 카톨릭 학교들이 또 정말 독특한 포지션에 있어요. 사립학교보다는 저렴하면서도 또 공립학교보다는 더 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 카톨릭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구체적인 수치를 좀 알고 싶은데. 이 Catholic Schools NSW 데이터에 따르면 카톨릭 학교의 연간 학비는 평균 4,000불에서 8,000불 정도예요. 이는 독립 사립학교의 5분의 1 수준이면서 또 많은 경우 공립학교보다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그 저소득층 학생들의 출석률에는 뉴사우스웨일즈가 카톨릭 학교들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보고서도 있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는 카톨릭 학교들이 학생 개별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어요. 클래스 사이즈도 공립학교보다 60에서 70% 정도로 더 작고요. 음, 자,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인 지역별 학군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시드니를 크게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까요? 먼저 노스쇼어 지역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시드니 최고의 학군 벨트로 그쵸. 인정을 받고 있어요. 노스쇼어의 핵심 지역들을 보면은 뭐 체스우드, 레인코브, 뭐 윌러비, 그리고 뭐 노스 시드니가 있어요. 이 지역에는 노스 시드니 보이즈 하이스쿨, 뭐 노스 시드니 걸즈 하이스쿨이 위치해 있죠. 네, 2024년 HSC 결과에서 노스시드니 보이즈 하이가 1위를 차지한 것이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 즉각적인 영향을 바로 줬어요. 네. 그 도메인닷컴 AU 데이터에 따르면 크로네스트 지역의 부동산 문의가 전년 대비 35%나 증가했거든요. 아니 근데 노스쇼어의 단점도 있어요. 그게 부동산 가격이 시드니 평균의 두세 배의 수준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음. 체스우드 지역의 경우 중간주택 가격이 2.5 밀리언을 넘어서고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가족분들이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 대안이 바로 노던비치 지역이에요. 이 음, 지역에는 노던비치 세컨더리 컬리지 맥켈러 걸스 캠퍼스가 있는데 2024년 순위에서 81점으로 상당히 오, 높은 점수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웨스턴 시드니 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 한인들도 많이 사시고, 그리고 이쪽 지역이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웨스턴 시드니, 특히 힐스 디스트릭트는 정말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죠. 오, 특히 그 버크맨 힐즈 하이스쿨이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주변 지역인 캐슬릴, 캘리빌 등도 네.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힐스 디스트릭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이면서도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교통 접근성도 크게 개선이 됐어요. 음, 메트로 노스 웨스트 라인이 개통되면서 캐슬릴에서 시드니 CBD까지 오, 45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거든요. 45분이면은 굉장히 빠른 편이네요. 위치로 따지고 보면은. 네네. 근데 힐스 디스트릭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학교들을 좀 그럼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먼저 버크맨 힐즈 하이스쿨이 있어요. 이 학교는 비선택적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위 100위 안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음,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굉장한 강세를 보이는 학교랍니다. 체리브룩 테크놀로지 하이스쿨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 학교는 기술과 혁신에 특화된 교육 과정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힐스 디스트릭트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사립학교 옵션들이 있다는 음, 점이에요. 발커 컬리지, 녹스 그라머 스쿨 등이 이 지역 안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사는 지역입니다. 라이드 지역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지역에는 네. 전설적인 학교예요. 제임스 루스. 그렇죠. 라이드 지역, 특히 칼링포드와 에핑 지역은 한국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지역입니다. 제임스 루스 하이스쿨이 칼링포드에 위치해 있고, 칼링포드 하이스쿨과 에핑 보이즈 하이스쿨도 모두 다 이 지역에 있거든요. 이 지역 관심 많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기 한번 특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교육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단계에서 우수한 옵션들이 있기에 연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다. 그럼 둘째는요? 그렇죠. 문화적인 다양성 면이면서도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특히 아시아계 가족들의 비율이 높아서 교육열이 정말 높거든요. 그쵸.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는 그럼 어떤가요? 이것도 정말 좋은데요. 라이드 카운슬 지역의 부동산 성장률이 지난 5년간 연평균 8에서 12%를 기록했어요. 괜찮네. 네, 특히 칼링포드 하이스쿨과 제임스 루스 캐치먼트가 겹치는 지역들의 프리미엄이 상당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인가요? 이 코탈리티 분석에 따르면 제임스 루스 캐치먼트 내의 주택들이 인근 지역 대비 평균 15에서 20%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너웨스트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이너웨스트는 조금 독특한 특성을 가져가요. 네, 이 포트 스트리트 하이스쿨, 시드니 걸스 하이스쿨 같은 전통적인 선택적 학교들이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예술이랑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역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장점은 시드니 CBD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활기찬 환경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과밀화 문제가 있다는 점이죠. 그럼 이스턴 서버브는 어떤가요? 이스턴 서버브는 전통적인 명문 사립학교들의 집결지예요. 그 시드니 그래머 스쿨, 크랜브룩 스쿨, SCEGGS 달링허스트 등이 모두 이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지만 이 지역은 비용 부담이 좀 상당하죠. 네, 맞습니다. 그 propertybuyer.com.au의 2024년 4월 가이드에서 하늘 높을 줄 모르는 학비와 눈이 휘둥그레질 부동산 가격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그 더블베이나 버컬러즈 같은 지역의 경우 평균 주택 가격이 5밀리언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웨스턴 시드니의 성장 지역들도 좀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 웨스턴 시드니는 또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블랙타운, 리버풀, 펜리스 지역에서 새로운 학교들이 계속 신설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뉴사우스웨일즈 정부의 2024, 2025 예산안을 보면은 웨스턴 시드니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박스힐에만 새로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신설되고 캠덴 카운슬 지역에서도 추가적인 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그러면 투자 매력은 무엇인가요? 먼저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입 비용이에요. 그 힐스 디스트릭트나 노스쇼어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둘째는? 향후 성장 잠재력입니다. 어, 네, 웨스턴 시드니 에어포트 개발, 새로운 교통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 지금 기대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주의할 점도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현재는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기존 명문 학군 지역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좀 교육 성과 면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투자를 고려한다면 어떤 지역을 추천하시겠어요, 리나 씨는? 먼저 단계별로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수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칼링포드, 에핀 같은 기존 명문 그쵸. 학군, 네,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좋고, 성장성을 추구하신다면 힐스 디스트릭트나 웨스턴 시드니의 신흥 지역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학군과 부동산 투자 심화 분석을 한번 좀 해볼 건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학군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를 정말 자세히 한번 분석해보는 코너입니다. 네, 엘리트 에이전트의 2024년 분석 결과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시드니에서 46%의 초등학교 캐치먼트와 44%의 고등학교 캐치먼트에서 해당 지역 평균보다 높은 연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였어요. 아니 이게 더 놀라운 거는요. 88%의 초등학교와 95%의 고등학교 캐치먼트에서 해당 지역 대비 최대 10%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이거든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볼게요. 코탈리티의 분석에서는 인기 있는 공립학교 캐치먼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최대 130만 달러까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130만 달러면 한화로 약 11억 네, 11억 7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게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프리미엄은 주로 제임스 루스나 노스
시드니 보이즈 하이 같은 최상위 학교들의 캐치먼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더 광범위한 연구를 보면요. 우수한 초등학교 구역의 주택들이 평균적으로 2.5에서 3.6%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프리미엄이라는 점이에요. 일시적인 투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 상승인 거죠. 그러면은 구체적인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먼저 레디셋바이의 분석을 참고해보죠.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학군 프리미엄이 해당 지역 중간값 대비 10에서 30%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음,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사실. 네, 정확합니다. 학교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새로운 학교가 생기면서 캐치먼트가 이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24년에 제임스 루스가 25년 만에 1위에서 2위로 밀려난 어, 거죠. 그러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제시하는 복합적 접근법을 추천드릴게요. 학군만 보지 마시고 교통 접근성, 인프라 개발 계획, 지역 경제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성공 사례 같은 거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고객님 분 중에 이제 굉장히 투자 전문가이신 분이 한 분 네, 계시거든요. 네, 저 네. 그분 알죠. 네네. 이제 그분의 경우에는 2019년에 라이드 지역에 투자를 하셨었는데 단순히 제임스 루스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분은 그럼 다른 요소들을 고려했나요? 아, 그럼요. 먼저 메트로 노스 웨스트 라인 연결 계획을 가장 고려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맥쿼리 파크의 비즈니스 허브 개발이 진행 중이었고, 세 번째로 이 지역의 인구 구성이 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아시아계 가족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셨어요. 이분 제가 안 돼. 이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음. 결과는 어땠나요? 아, 결과 굉장히 좋죠. 지금 5년 동안 약 45%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어요. 이는 그 시드니 평균보다 15%나 더 높은 음. 수치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렌탈 수요도 지속적으로 높아서 와. 공실률이 단 2% 미만을 유지했다는 점이에요. 야,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성공 사례만 다룰 게 아니라 실패 사례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그렇죠. 슬프게도 이제 서부 지역을 투자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네, 이분은 이제 단순히 한 학교의 높은 순위만 보고 투자하셨다가 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셨죠. 아우, 그 문제가 뭐였죠? 이 학교가 일시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바뀌고, 우수한 교사들이 이직을 하면서 아이고. 성과가, 네,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결국 이 학군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부동산 가치도 같이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 이런 리스크는 어떻게 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걸 이제 방지를 하시려면 추천을 드리는 게 팔커 하들리라는 분석에서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먼저 최소 5년 이상의 학교 성과 트렌드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과 사회 경제적 수준을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향후 개발 계획이 어떻고 또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임대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그 학군 지역의 임대 수요는 정말 독특한 패턴이 있거든요. 그 일반적인 임대 시장과는 달리 계절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계절성? 어떤 계절성인가요? 이제 새 학기 시작 전인 12월과 2월 사이가 있잖아요. 이제 이때는 임대 문의가 맞아요. 굉장히 그쵸. 급증합니다. 네. 네, 그쵸. 그리고 특히 그 좋은 학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임대료를 10에서 15%나 더 높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임대 투자자들은 이 점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주의할 점이 있죠. 네. 네, 먼저 이제 학군 지역의 임차인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예요. 그쵸.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주하시기를 선호합니다. 그쵸. 네, 따라서 빠른 회전율보다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수익을 기대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최근 금리 상승이 학군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네, 이게 또 흥미롭게도 학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에 더 강한 저항력을 보이고 있어요. 오픈 에이전트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좋은 학군 지역의 부동산은 다른 지역 대비 5에서 8%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학군 지역에 투자하는 구매자들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그쵸. 가족 단위예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은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아, 필수 요소라는 이거 인식이 진짜 있기 중요한 때문입니다.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전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NSW 정부가 웨스턴 시드니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신흥 학군 지역들의 성장 잠재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실제 학부모님들과 투자자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론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경험이 주는 인사이트도 이게 정말 값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에핑에 거주하시는 저희 그 가족 고객님 얘기부터 네. 시작해 네네. 볼게요. 이 고객님께서는 원래 투자 목적으로 2021년에 에핑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셨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투자용이었는데 직접 이사를 가게 된 거죠? 네, 맞아요. 그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중학교 진학을 고민하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때 에핑 보이즈 하이스쿨의 우수성을 알게 되신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계기였나요? 저희 고객님이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아, 그래요?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아이 친구 엄마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에핑 보이즈 하이에서 제임스 루스로 전학 가는 비율이 다른 학교보다 훨씬 높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사를 결심하셨구나. 네. 그래서 2022년 초에 이사를 직접 가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투자용 부동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최고의 아. 결정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면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그분께 있었나요? 이제 먼저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죠. 또래 친구들의 90% 이상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분위기라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저도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네네. 그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쵸.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게 또 이제 학부모님들의 그 커뮤니티 정보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해요. 그쵸. 그 어머님들 그쵸, 사이에서 그쵸. 돌리는 그 소문들. 네. 그럼요. 무시할 수 그쵸.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교육 기관이 좋은지, HSC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야. 네,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투자 수익률은 그러면은 혹시 어땠나요? 이것도 이제 3년 동안에 약 28%의 상승을 오. 경험하셨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렌탈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서 만약 다시 이사를 뭐 간다고 하셔도 임대료 걱정은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까요? 한 가지 후회하신다고 얘기하셨던 건 더 일찍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네, 그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셀렉티브 스쿨 준비는 보통 이어 4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째 아이 분께서는 좀 그걸 늦게 시작하셔서 예, 아쉽게도 그 제임스 루스 진학을 실패하셨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래도 Year 11에서 전학을 갔다고 하셨지 않았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핑 보이즈 하이스쿨에서 2년 동안의 탄탄하게 기초를 쌓으시고 이어 11 중간에 이제 제임스 루스로 전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면 그쵸. 예, 처음부터 제임스 루스에 갔으면 스트레스가 너무 컸을 텐데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뭐 볼 수도 좋았다라고 있죠. 네,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분 말고 그러면 다른 사례도 들어볼까요, 한번? 네네. 이제 또 얘기해 드리고 싶은 고객님이 그 체스우드죠, 그 고객님. 네, 맞습니다. 이제 체스우드로 또 이사를 가신 고객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분이 이제 완전히 다른 쪽에 접근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이분이랑 조금 케이스가 달라가지고 요번 고객님은 또 다른 그런 차이점이 있었죠. 네네. 이 체스우드로 이사 가신 고객님은 사실 처음부터 사립학교를 목표로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특정 학교보다는 선택권을 중시하셨던 분이죠. 이 선택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선택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체스우드에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들을 모두 찾아보시고 베이커 컬리지, 녹스 그래머, 핀블 레이디스 컬리지 등이 모두 이제 30분 내에 통학 가능한 곳을 찾으셨거든요. 거기 그 근처에 하나 더 있어요. 그 에보슬리라고 있을 거예요. 에보슬리라고 네, 맞아요. 거기도 맞아요. 아마도 있을 거예요. 30분 내 통학 가능한 그 지역인데. 네네네. 그래서 그 결정을 좀 미루셨네요? 네. 왜냐면 이제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성향이랑 관심사가 더 명확해질 테니까 그때 가서 어떤 학교가 아이한테 더 맞을지 보고 이제 학교를 선택하자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첫째 아이가 수학에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보여가지고 이제 첫째 아이는 녹스 그래머로 가셨고 이제 둘째 아이는 또 음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여서 이제 이 친구는 바커 컬리지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각 아이한테 맞는 최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서 그거 되게 네, 좋다. 만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근데 이게 비용 부담이 어땠을지 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체스우드 지역 부동산이 워낙 많이 올라서 매년 나가는 학비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컸다고 와.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독특한 접근이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니 교육비 예산은 또 별도로 그쵸. 확보를 해두는 그쵸, 게 그쵸.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실패 사례입니다. 과연 실패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실패 사례가 이제 웨스턴 시드니에 투자를 하셨던 고객님이에요. 저도 알죠, 그분. 네. 이게 좀 안타까운데 네. 이제 이분이 2020년도에 이제 신흥 개발 지역의 새 학교만을 보고 투자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예상이랑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뭐가 문제였나요? 이제 해당 지역에 새로운 고등학교가 생기면서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초기 몇 년간 교사 수급이 생각보다 근데 원활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그 경험 있는 교사들을 유치했어야 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처럼 되지가 않아서 좀 시간이 걸리면서 학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그럼요. 이 학교 개교 첫 해에 HSC 결과가 기대 이하로 나오면서 이 해당 지역 부동산 문의가 아이고. 급감하게 되는 네.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투자하셨던 고객님께서 이거 너무 성급했다. 네, 최소한 3에서 5년 정도 그 기록을 보고 했었어야 그쵸. 되는데. 아까 전에 리나 씨가 말씀하셨던. 네네. 네. 그래서 좀 후회스럽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혹시 그분 근황 어떤가요? 이제 정말 다행히도 이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해당 학교가 또 성과가 크게 개선이 됐어요. 다행이네. 네네. 이제 우수한 그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시고 지역사회 지원도 이제 늘어나면서 2024년에는 이 HSC에서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또 거뒀거든요. 그러면은 그 고객님 투자도 어떻게 보면 성공한 셈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5년 동안 이제 그쵸. 받았던 스트레스가 너무 크셔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한 지역에 투자를 했으면 이렇게 스트레스 맞아. 받고 불안함은 없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면 뭐 투자자 관점의 사례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이제 저희 전문적으로 정말 저희보다 더 잘 부동산을 아시는 네. 그런 부동산 투자자라고 보실 수 있는 고객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은 이제 10년 동안 학군 지역만 전문적으로 투자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면 혹시 사용하신 전략이 있으실까요? 네, 이 고객님이 사용하신 전략이 333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3개 이상의 좋은 학교가 있고 3개 이상의 교통수단이 있으며 3개 이상은 미래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10년간 총 5개의 부동산을 이 고객님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평균 연수익률이 12%를 기록했어요. 와. 네, 특히 렌탈 수익도 안정적이어서 연간 4에서 5%의 렌탈 수익률도 함께 얻으셨죠. 그럼 그 고객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뭘까요? 말씀하시기를 타이밍보다는 위치라고 그쵸? 강조하셨어요. 네. 네, 좋은 학구는 경기가 나빠도 수요가 있고 경기가 좋으면 더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확실한 이 위치를 찾는 데 집중하라고 와, 그렇게 이거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되게 까먹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타이밍에 굉장히 연연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 타이밍보다는 정말 위치 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한 위치를 잡아라. 네. 맞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다뤘는데요. 실제로 학부모님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언제 이사를 가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교육 컨설턴트 분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시기를 늦어도 2업 후까지는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왜냐하면은 셀렉티브 스쿨 준비가 보통 2업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가정이 그렇게 일찍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안적인 접근법이 있는데 단계적 이주 전략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먼저 좋은 초등학교 캐치먼트로 이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중학교를 진학 전에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은 뭐였죠? 뭘 것 같으세요? 두 번째로 많은 질문. 네. 학교 비교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셀렉티브 스쿨 대 사립학교. 어떤 학교가 더 좋은가요? 라는 이 질문이에요. 그쵸, 그쵸. 그럴 것 같았어. 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단순히 학업 성취도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에듀케이션의 분석을 보면 학업적 성과만 놓고 보면 최상위 셀렉티브 스쿨들이 대부분의 사립학교보다 우수해요. 하지만 사립학교는 다른 장점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전인적 교육이에요. 학업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예술, 리더십 네.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 킹스 같은 그런 명문 사립학교 출신들은 졸업 후에도 강력한 그 동문 그럼요.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쵸. 실제로 이게 그 취업이나 사업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건 아이의 성향과 가족의 가치관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제일 아무래도 좋은 것 그쵸. 같아요. 네. 네네. 학업 성취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면 셀렉티브 스쿨을, 더 균형 잡힌 교육을 원하시면 사립학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네,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안전한 지역의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최소 10년 이상 안정적인 교육 성과를 보인 학교가 있을 것. 두 번째는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날 것. 그 시드니 CBD까지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 보통 선호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로는 향후 개발 계획이 있대 너무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개발 지역보다는 기존 인프라가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곳이 더 안전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들을 추천하시겠어요? 만약에 이제 보수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칼링포드, 에핑, 체스우드 같은 기존 명문 학군들을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 이미 검증된 교육 인프라랑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성을 추구하면요? 성장성을 추구하시면은 이제 힐스 디스트릭트의 캘리빌, 캐스릴이나 아니면 또 이제 웨스턴 시드니의 신흥 개발 지역들을 고려해 보실 만해요. 근데 이제 이런 지역들은 더 많은 연구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자주 받는 질문도 있을까요? 네 번째로 제가 이제 많이 받는 건 "언제 팔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특히 아이가 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있나요? 보통 전문가들은 아이의 교육 단계에 맞춘 투자 전략을 제안해요. 아이가 졸업한 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이제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투자 기회로 갈아타는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용으로 전환 시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학군 지역의 임대 시장은 특수성이 있어요. 임차인들이 대부분 교육을 이제 중시하는 가정들이라서 집의 상태랑 주변 환경을 굉장히 까다롭게 봐요. 네. 그럼 다섯 번째 질문은? 다섯 번째 질문은 "캐톨릭 스쿨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캐톨릭 스쿨의 위치를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쵸. 카톨릭 스쿨의 특징도 좀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캐톨릭 스쿨이 정말 독특한 포지션에 있어요. 왜냐면은 학비는 또 사립학교의 5분의 1 수준이면서 많은 경우 공립학교보다는 더 높은 이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장점들은요?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소규모 클래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네. 또 체계적인 학생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리고 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품성 교육도 함께 받을 수가 있죠. 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아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 학교 순위나 부동산 가치도 뭐 중요하죠. 하지만 그쵸.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완벽한 선택은 이게 없다는 것도 제가 고객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가족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야, 정말 진짜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요. 오늘 뉴사우스웨일즈 학군에 대해 정말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들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먼저 NSW 교육 시스템은 정말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선택적 고등학교, 카톨릭 학교, 독립 사립학교 등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024년 HSC 결과에서 보듯이 학교 순위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는 점이에요. 25년간 1위를 유지했던 제임스 루스도 이제 2위가 됐고, 노스 시드니 보이즈 하이가 새로운 1위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군과 부동산 가격 사이에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 좋은 학교 캐치먼트 지역은 해당 지역 평균보다 2.5에서 3.6%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만 달러의 프리미엄이 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역별로 정말 다양한 특성과 장단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노스쇼어의 전통적 명문 학군, 힐스 디스트릭트의 신흥 성장 지역, 웨스턴 시드니의 미래 잠재력 등 각각 다른 매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학군만 보지 말고 교통, 인프라, 장기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제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NSW 정부의 2024-25 예산안을 보면 향후 5에서 10년간 교육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특히 그 웨스턴 시드니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아무래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기존 명문 학군의 독점 구조에도 조금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학교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학군 지도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일부 웨스턴 시드니 학교들이 이미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존 명문 학군 지역의 독점적인 지위가 계속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다양하고 분산된 학군 프리미엄 지역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그쵸. 네, 왜냐면 좋은 교육은 단순히 좋은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와 성향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 환경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드리는 그런 조언이라면은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드리시겠어요?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연구하세요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 학군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에요. 네. 네, 그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5에서 10년 후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되게. 이게 그쵸. 소문이나 뭐 추측 뭐 그런 게 아니라 공식적인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이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에이전트들이 밥벌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모든 정보들은 2024년 공식 HSC 결과랑 NSW Department of Education 데이터, 그리고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분석 기관들의 최신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군 선택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떤 학교를 다니든 결국 아이의 노력과 가족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선택에는 항상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쵸. 완벽한 선택은 없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이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멜번 학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게 빅토리아주의 VCE 시스템과 NSW의 HSC 시스템이 이 비교 같은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나 개발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들도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능한 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길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원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현명한 교육 투자와 자녀 양육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아이원 팟캐스트 여러분이 바로 게스트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오와 리나의 투자 인사이트 real estate real talk always by your side 부동산 지식과 투자 스토리
주식과 투자